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고독사로 해마다 3,000명 넘게 숨진 걸로 나타났는데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우리 사회가 이 고독사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차 기자, 종종 고독사 문제를 보도해왔었는데 지금까지 고독사 관련 통계가 없다는 사실은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. 그럼 그동안은 뭘 토대로 보도를 했던 겁니까? 네, 먼저 고독사는 주변과 단절이 돼 홀로 임종을 맞은 뒤 시간이 지나 발견된 죽음을 말합니다. 네. 그동안은 이 고독사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을 근거로 이 건수를 추산해 왔는데요. 하지만 이 고독사는 이 살던 집에서 발생하고 이 가족이 없는 게 아니란 점에서 무연고 사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. 예. 네,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,378명으로 2017년보다 40%가 늘었습니다.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많았고요. 연령별로는 5, 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60%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. 네, 이제 통계가 나왔다면 이 숫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겠죠. 고독사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? 네, 정부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연결짓고 있습니다. 국내 1인 가구는 2015년 27.2%에서 2019년엔 30%를 넘어서며 전체 가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남성 1인 가구의 반지하 거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자나 임시직 비율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이 사회적으로도 이 고립도가 높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독사도 늘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그렇다면 고독사가 늘어나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? 아니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5, 6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이 부자연스러운 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예. 이 60대 남성 사례를 보면요. 실직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몸을 다쳐서 소득이 줄게 됐고 이 반지하에 홀로 살면서 주변과 교류도 없었습니다. 이 각종 복지급여도 거부한 채 이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고독사로 사망한 건데요. 이처럼 퇴직과 노화가 급격히 찾아오는 중장년층의 사망은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젊은 층의 고독사는 실태가 어떻습니까? 고독사 가운데 20, 30대가 차지하는 건 6에서 8% 정도입니다. 이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가 30대는 40%, 20대는 56%, 10대 이하에서는 100%로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. 특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청년층의 고립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. 결국에는 사회적 고립감이 이 고독사를 높이는 원인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 예방할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급격한 실직, 만성질환, 이혼 등 이 가족관계 단절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 복지 공무원과 의료 인력, 지역 네트워크 등을 동원해서 이 초기 발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제언입니다. 고독사의 최초 발견자가 형제, 자매만큼이나 임대인이나 이웃도 많다는 통계를 보면 지역 네트워크 활용이 이 고독사 예방에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부가 내년 초에는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죠.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되게 첫 단추를 잘 꿰으면 좋겠습니다.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.